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의 핵심 속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파동이라는 거 함께 다뤄봤고요. 우리 파동의 우리 발생과 전파에 대해서 함께 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파동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파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 파동을 표시하는 진짜 파동에 대해서 오늘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파동이 어떤 종류로 나뉘어지고요. 그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 일단 파동은 크게 우리 두 종류의 파동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횡파, 종파 이렇게 나오죠. 또 한자야, 한자. 횡이라는 게 가로횡, 우리 횡단보도, 횡단면 뭐 이런 말 쓰죠. 그 다음 세로는 세로, 종자를 써서 우리 종단면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우리 횡파라는 것은 파동이 진행을 해. 그럴 때 매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따라가지 않고 위아래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진동 방향이 90도 수직을 이루는 파동을 일컬어서 우리가 횡파다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용수철로 그 파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이때 매질, 용수철이라는 매질, 용수철을 통해서 횡파를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용수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아래로 세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런 모양을 그리게 돼요. 이때 매질의 진동 방향은 이 파동의 어떤 방향으로 위아래라는 건 얘가 가는 방향이 90도죠. 수직. 그래서 매질과 파동이 90도 수직을 이룰 때 우리는 횡파다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파동들이 이 횡파 형태를 띄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결파, 우리 파도죠. 그 다음 지진파 중에서 우리 관측소에 두 번째로 먼저 도착하는 우리 세컨드리, 세컨드 두 번째이라는 뜻의 우리 S파도 그렇고요. 다음 우리 전파, 빛, 우리 전자기파 형태를 띠죠. 전파와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전자기파다. 이런 파동을 표현할 때도 역시 우리가 진행 방향의 90도 형태로, 즉 이렇게 표현해요. 높고 낮고 높고 낮고가 반복되게 파동을 나타내준다. 우리 다른 말로 얘를 높고 낮음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고접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종파를 보시면 종파는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역시 용수철로 종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횡파가 위아래로 용수철을 세게 흔들었다면 얘는 앞뒤로 이렇게 용수철을 흔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용수철이 촘촘한 부분, 그 다음 성긴 부분, 듬성한 부분, 촘촘한 부분, 듬성한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이 매질, 용수철이라는 이 매질이죠. 여기서는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합니다. 또는 뭐 일치한다. 또는 평행한다. 뭐 평행하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즉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요. 그럼 그런 파를 걸어서 우리는 종파다라고 표현하고 횡파에 비해서는 종파는 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선생님이 이러지. 횡파를 외우지 말고 우리 종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나머지 예시들이 나오면 전부 다 횡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음파, 소리죠. 요게 또 초음파가 나오기도 하겠네. 우리 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우리 진동수가 있습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인데 그 이상이 되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지. 우리 뭐 돌고래나 아니면 박쥐? 이런 동물이 들을 수 있는 걸 초음파라고 부르는데 이게 초음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음파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지진파 중에 P파, 우리 아까 S파가 두 번째로 좀 속도가 느려서 두 번째로 도달하는 파동이었다면 우리 P파는 프라이머리,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진파 중에서 관측소에 먼저 도달하고 속력이 좀 빠른 이런 지진파인 P파가 종파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음파와 지진파 중 P파 요 두 가지만 종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횡파 형태를 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종파는 이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 이 촘촘을 밀이라고 하고 듬성듬성한 부분을 소라고 하고 밀소, 즉 소밀, 소밀, 듬성듬성, 밀한 곳, 듬성듬성, 밀한 곳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 표현해요. 아까 횡파는 고접파였지, 높낮이가 반복되는, 얘는 촘촘하고 듬성함이 반복되는 소밀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진파, 선생님이 지진파, P파, S파를 잠깐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P파라는 것은 선생님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관측소, 지진을 관측하는 관측소에서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입니다. 그래 먼저라는 뜻의 우리 영어 단어 프라이머리, 이게 먼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도착한다, 피파. 얘는 매질의 진동 방향, 우리 지진파의 매질은 땅이겠죠? 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이 똑같아요. 즉 나란한 거네. 일치한 거고, 이런 지진파를 우리가 이런 파동의 종류를 종파라고 표현했죠. 피파의 속도는 1초에 5에서 8km. 좀 빠른 편이지. 그래서 5에서 8km/s의 속력으로 매우 빠르고, 그다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우리 고액기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즉, 우리 보통 파동이 발생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시작점을 진원이라고 하죠. 진원에서 시작된 지진파는 일단 땅이라는 우리 매질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우리 구면파 형태로. 이때 진원 바로 위 지표면을 우리가 진앙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보통 관측소는 약간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먼저 도착하죠. 관측소에는 우리 추라는 애 관성에 의해서 우리 지진이 나게 되더라도 이 추는 이동하지 않고 그 밑에 종이 기록지에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야. 먼저 도착해요. 빠르고.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하고 진원에서 시작할 때 파동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이 땅의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그래서 세로로 쭉 올라온다. 세로 종자를 써서 종파입니다. 이게 이제 피파고요. 반면에 S파.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한다는 뜻의 우리 세컨드리. 세컨드가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도달하는데 속도가 느려. 그 이유는 얘는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고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원에서 발생할 때 어떻게 오냐?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땅이 떨리는 진동 방향이 90을 이뤄요. 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오거든.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땅은 좌우로, 파동이 위로 올라갈 때 좌우로 흔들리면서 90도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피해도 되게 크고 속도도 느리고 두 번째로 관측소에 도달하는 파동이 S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이 수직인 횡파에 속하고 진행 속도는 4km/s. 아까 P파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 고체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땅이라는 매질의 진동 방향. 여긴 좌우로 막 떨리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크다고요. 다음, 우리 용수철을 이용해서 이 파동을 한번 조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러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어떤 파가 만들어지냐면 횡파가 만들어져요. 우리 횡파라는 게 뭐였죠? 파동이 진행할 때 여기서는 리본을 묶어놨다고요. 그럼 리본이라는 것은 용수철이라는 매질의 움직임 그대로 진동을 하겠지. 그래서 리본의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을 만들어 보면 90, 수직이 돼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을 때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 지금 리본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죠. 이 파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파동의 진행과 리본의 진동. 리본은 용수철이라는 매질에 붙어있기 때문에 매질의 진동 방향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리본이죠. 90도를 만든다. 바로 어떤 파?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횡파고요. 다음 용수철을 앞뒤로 흔드는 거야. 좌우는 횡파였다면 앞뒤로 이렇게 흔들려고 그랬지? 그러면 종파가 만들어져요. 리본이 앞뒤로 이렇게 진동합니다. 즉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나 리본이 앞뒤로 진동하는 방향이나 나란하죠? 이렇게 나란하게 진동과 진행이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종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용수철의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소밀파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용수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횡파나 종파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이제 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 파동에서 각각의 명칭들이 있다고. 선생님이 대부분의 파동이 무슨 파다? 횡파의 형태를 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횡파를 가지고 나타내 볼 건데 높고 낮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횡파다. 이때 가장 높은 곳이 있어요. 그죠? 가장 낮은 곳이 있고 우리 가장 높은 곳,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마루라고 했죠. 정상을. 그래서 산마루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이곳이 마루라고.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 그럼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골, 우리 골짜기. 우리 보통 뭐 밭이나 이런 데 깊게
홈페어지게 만드는 걸 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골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은 마루, 가장 낮은 곳은 골. 다음, 파장이라는 개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파장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파장은 이거예요. 마루가 있고 다음 마루가 있으면 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가 어떤 파동의 1회가 되죠. 즉, 파동이라는 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1회라는 걸 끊어서 볼 줄 알아야 돼. 즉,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가 이 파동의 1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도 우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구간이지. 그래서 이게 1회야. 그래서 파동이 1회 진행한 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파장. 역시 여기서도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파장은 이웃한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동의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1회의 단위예요. 즉,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 즉 1회에 대한 거리. 파동이 1회 가는데 얼만큼의 거리를 갔니?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파장. 반면에 이제 진폭. 쉽게 말하면 진동의 폭이라는 개념이죠. 이 진동의 폭은 중심을 기점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로 나타내요. 즉, 이 파동에서 중심선 하나를 긋는 거야. 이게 바로 진동 중심이죠. 이 진동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니까 바로 마루까지. 이게 가장 많이 떨어진 거지. 아니면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이게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아니면 골까지의 직선 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진폭이다 라고 표현해요. 진동폭. 그래서 보통 파동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왔을 때는 바로 나왔는데 이 전체 길이가 4cm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그럼 진폭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하면 안 되고 진동 중심선을 하나 긋고 중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기 때문에 전체의 딱 반. 그럼 몇 cm다? 2cm가 진폭이 되죠. 그래서 반땅이야, 반땅. 2분의 1 전체. 그래서 이것을 진폭이라고 부른다. 다음, 진동수 개념. 우리 진동한 횟수의 줄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동수라는 건 시간을 딱 1초라는 단위 시간으로 끊어봤을 때 얘는 과연 진동을 몇 번 하니? 1초에 진동한 횟수. 이걸 진동수다. 단위는 우리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를 들어 1초에 20번 진동했다면 20헤르츠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진동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40헤르츠 진동수다. 그럼 얘는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어요? 40번 진동했다라는 거죠. 이 반대 개념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주기. 파동이 1회 동안 진행하는 거리는 파장이었지. 그럼 어떤 파동이 1회 동안 딱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주기입니다. 주기는 여기 단위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주기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초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죠. 즉 1회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파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즉 1회 간 거리는 파장, 1회 가는데 걸린 시간은 주기.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때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를 갖냐?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니라면 주기는 1회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르는 거죠. 둘의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라고요. 즉,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기를 구했더니 2초가 나왔어.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니까 2분의 1, 0.5Hz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 진동수가 2Hz라고 나왔어.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에서 0.5초. 즉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속력. 어떤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속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 속력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속시죠. 빠르게 이제 이해하는 방법으로 선생님 마우스 거꾸로 뒤집어진 우리 딱정벌리처럼 생긴 여기 안에 공식을 집어넣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데 파동에서의 시간, 거리 딱 1회로 끊어보자고. 왜?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럼 1회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건 주기밖에 없죠. 초. 반면에 1회 진행하는데 이동한 거리, 그 거리를 뭐라고 했어요? 파장이다 라고 표현했죠. 즉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다시 파장 곱하기 여기서 보시면 주기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 우리 보통 주기분의 1이 진동수기 때문에 주기분의 1 대신 바로 진동수를 넣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 또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해서 그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종파. 좀 전에는 우리 일반적인 파동의 횡파에 대해서 함께 했다면 우리 종파에서도 파장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파장이라는 건 1회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1회. 역시 우리 종파에서도 종파는 우리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반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럼 촘촘한 밀에서 다음 밀까지가 1회가 되겠죠. 그래서 밀에서 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파장이 되겠고요. 아니면 나는 듬성듬성한 소에서 다음 듬성듬성한 소까지의 거리를 표현할 거야. 역시 이게 1회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파에서도 역시 파장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 파장은 어떤 파동이 1회간 최소 거리죠. 그래서 밀에서 밀 아니면 소에서 다음 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우리 종파에서도 파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폭과 파고, 우리 진폭과 파고는 파도의 높이를 우리가 파고라고 불러요. 그럼 이 파고는 마루에서부터 우리 가장 꼭대기 마루부터 가장 낮은 골까지의 전체를 파고라고 그래. 그럼 이때 진폭은 뭐였어요? 어떤 파동이 물결파는 횡파이기 때문에 파동이 나왔을 때 진동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여부기 때문에 중심에서 마루까지만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파고와 진폭은 어떤 관계? 진폭을 2배 하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이면 또 이거 2배. 이렇게 하면 전체 마루부터 골까지인 파도의 높이인 파고가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래서 파고는 전체적인 거리고 그걸 2분의 1 한 것이 바로 우리 진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파동의 종류와 우리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우리 파동의 기본 개념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